네, 안녕하세요. 봅니다. 2022년 2월 27일 오전 8시 5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새벽에 아주 이쁜 상승을 해줬었죠. 4,800, 한 30만 원까지, 4,900까지 올라갔었는데요. 4,900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예, 떨어지는 그림이 어저께 4,900은 어제 낮에 올라온 거네요. 아무튼 어제 저녁에는 4,800, 한 30까지 올라왔다가 예,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현재 비트코인 세력들은 차트를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5분 차트로 짧게 보면요, 이 추세 라인에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추세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상승을 한다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요 라인 딱 해놓으시고요. 요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널의 상단 부분 올라가면은 다 오늘 뭐 오전 중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한다면 얼마가냐 4,800, 한 40만 원 정도, 4,840만 원 정도로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또 한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자리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여기서 깨지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일단 오늘 오전 시간대는 좀 상승, 오후 시간대 좀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 5초 뒤에 일봉이 마감이 되는데요. 일봉 현재 도지 마감되죠. 도지 마감되고요. 저 7일선이 터치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7일선이 어떻게 됐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7일선의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감싸 안죠. 지금 이평선을 캔들을 감싸 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저께 제가 차트 분석 해드린 거 보면은 제가 좀 떨어진다는 관점을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7일선 아직 터치하지 않았다. 이 7일선을 터치를 한번 하고 가는 그림이 나온다. 얘네들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저께 쭉 빠졌다가 터치는 하지 않았지만 감싸 안는 그림. 그러면 내일이면 터치가 됩니다. 왜 터치가 되냐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올라와요. 어느 정도. 그럼 여기 다시 맞닿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게요. 어제까지는 좀 하락 관점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긍정적인 거 대신 오전에 한해서 한시간 차트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평선이 다 모여 있죠. 이평선이 보여 있으면 뭐다? 변동성이 커진다.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입니다. 지금 자리. 지금 변동성이 커질 거예요. 변동성이 오늘 오후부터 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요. 이따 오후부터는 점심 먹고 이후부터는 네, 위로든 아래로든 큰 변동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오후에는 좀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 있게 보시고 일단 30분 차트를 봐도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은 바닥을 터치해주고 반등 자리. 그래서 올라온 다음에 이따 오후에 떨어질 것인지 올라갈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 만약에 올라간다 한다면 4,840만 원을 지켜줄 거예요. 4,830만 원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어저께 어떤 뉴스도 있었는지 뉴스들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세장공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네, 똑똑한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어요? 거래소 토큰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래소들에서요, 본인들이 거래소 토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거래 수수료가 나오면은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 거래소 토큰을 배분을 해줘갖고 큰 수익을 주던 그런 코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코인들은 거래소가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뭐 그런 코인들 중에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괜찮죠. 네, 그래서 이 거래소 토큰에 투자를 하시려면요, 뭐 대형 거래소, 유명한 거래소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 3대 부호 올해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추진한다.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멕시코의 3대 부호라면 엄청난 부자겠죠. 엄청난 부자일 겁니다. 세계적인 부자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자들은 뭐가 있느냐? 정보력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그리고 계산이 빠릅니다.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어딘지 아니면 투자했다가 위험한 투자가 어디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세계 3대 보호, 멕시코의 3대 보호가 뭐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바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들어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소리는 비트코인 시장에 상당히 큰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채굴 산업은 기반 시설 산업입니다. 예, 시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한 다음에 수익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단계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2년 뒤에 수익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1년에서 2년 뒤.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는 계속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상승할 거다,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는 계산과 확신이 없으면요, 현재 채굴 산업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같으면은 채굴 산업에 몇백억, 몇천억, 몇 조원씩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면. 그런데 현재 미국도 그렇고요, 수많은 기관들에서 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아직까지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아직까지도 먹을 게 많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를 잘 지켜보면요, 우리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보세요. 우리 크렘린궁 우크라 회담 거절, 군사작전 재개. 크렘린궁은 뭐 아시는 것처럼 한국 청와대 뭐 이런 거예요. 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우크라와 회담을 거절한다. 이 얘기는 그거죠. 우리는 회담에서 협상할 이유 없다. 그냥 항복해. 회담해도 어차피 항복해라고 할 거고, 협상을 안 해도 어차피 행복해니까 그냥 손들고 나오면 끝나겠다.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 니네 이 전쟁 끝내고 싶으면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일으켜라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무튼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많은 희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방 국가들에서는 처음에는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나몰라를 하고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부딪혔다가는 3차 대전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몸살이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하루빨리 저 상황이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비트코인 하락 당시에 고래 대량 이체 1개월 대 최대. 이거 무슨 소리일까요? 목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당시 고래들이 대량 이체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핀볼드가 센티멘트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도했다. 1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이상 트랜잭션 수는 1개월 내 최대치에 달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가지 또 설명드릴게요. 저도 똑같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거든요. 고래들의 이체 내역 별로 없었습니다. 무의미할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요, 어떻게 뽑았냐면요, 고래 대량 이체 1개월 내 최다입니다. 1개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트코인 고래들의 이체 내역은요 1년이고 2년이고 최근에 거의 물량 없었거든요. 최근 특히 한 달 동안에는 거의 그냥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는데 거래량이 0이었다가 거래량이 한 2개, 3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개월 내 최대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볼 때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못 보면은 야, 비트코인 고래들이 막 이체량이 많아졌대. 그러면 고래들이 지금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죠. 1개월 동안의 비트코인 고래들의 움직임이 원래 없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몇 개 생기니까 이론적으로는 1개월 내 최다 움직임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도 조심하세요. 속임수 많이 씁니다. 네, 크레딧닷컴 우크라이나 전십자에 100만 달러 기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현재 보세요. 이 경제 제재가 들어가고 전쟁이 나니까 현재 기부라든지 모금이 뭘로 사용이 되죠? 달러가 아니라 달러도 사용이 되지만 대부분 뉴스 보면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현재 뭐 지원을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도 달러지만 실제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이런 긴박한 상황이 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 금융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나오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도요. 전쟁이 비트코인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든다.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고 경제 활동을 마비시킨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대안으로는 비트코인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까지 진행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트코인은 호재가 될 겁니다. 특히 최근에 원래 처음에는 스위프트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스위프트 제재까지도 고려하고 있고 하겠다고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란 뭐냐면요. 국제 송금, 서로 국가가 국가 간에 송금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에게 스위프트 제재를 하게 되면요. 러시아에서는 더 이상 달러, 또 유로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출 밖으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위프트를 발동시킨다 그럼 러시아에서는요. 엄청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은 원래 채굴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대부분의 코인들의 개발자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서도 엄청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네 만에 그런 얘기들이 막 나왔던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동산맥 하나에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전쟁이 길어질지 아니면 금방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거 역시도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판단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비트코인 날봉 상으로요. 현재 잠깐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죠. 저는 오늘 오전까지는 상승, 그 이후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관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코인은 코박 토큰. 아까 전에 누가 계속 채팅창에서 9시에 코박 토큰 올라간댔는데 그분 대박. 그분 누구지? 네, 코박 토큰이 진짜 올라갔네요. 아무튼 코박 토큰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코인들도 오늘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네, 저는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뭐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좀 생기면요. 그때 뭐 긴급 방송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진짜 끝이에요. 네, 지금까지 오프였습니다.